네, 21페이지에 관련된 문법 설명입니다. 21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문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꼭 알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13번째 줄에 있는 명사절 접속사와 14번째 줄에 있는 a few, 즉 수량 형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왔을 때 본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 yes I can 부분의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그리고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줄입니다. But one thing you need to remember is that a letter or an email doesn't need to belong. 자, 먼저 해석부터 간단하게 하면 그렇게 했었죠? 자, 당신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단 한 가지는 is that 뭐뭐입니다. A letter or an email doesn't need to belong. 편지나 이메일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that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절 접속사예요. 명사절로 쓰였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that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사절 접속사, 관계대명사, 동격,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이렇게 5개만 적었는데 이 위에도 that은 부사로도 사용되고요.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용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5가지의 하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녀석입니다. 그리고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that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해석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이 되는 특징이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적기 힘들면 학습 자료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vocabulary 나와 있는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문장에서 주어로 사용되거나 목적어로 사용되거나 보어로 사용되고 해석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뒷문장이 완전하다. 지금 제가 이제 뒷문장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라는 말을 쓸 건데 완전 불완전의 그런 정의는 1형식부터 5형식이라고 하는 아주 영어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문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다 라고 하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기에서 이 문장을 다 지우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명사절 접속사 먼저 보죠. That she loves you is true. 뭐예요? 그녀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true, 진실이야, 진짜야 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선생님 설명한 거에 기초해서 보면 is가 동사니까 이 앞에는 다 뭐예요? 주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that부터 you까지는 주어로 사용된 거니까 이거는 명사절 접속사. 그리고요, she loves you. 그녀가 너를 사랑한다. 완전한 문장입니다. 완전 불완전은 제가 좀 이따 마지막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해석도 그렇고요. 쓰임도 주어로 사용됐습니다.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쓰임은 주어. 그래서 이것은 명사절 접속사가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명사절 접속사 that과 같은 건 바로 이 예시인데요. 이 본문에 쓰인 that은요. 여기서는 주어로 사용된 게 아니라 보어로 사용된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명사절 접속사다. 그래서 같은 쓰임을 갖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있는 명사절 접속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부터는 본문에 있는 that과는 전혀 다른 쓰임인데요. 생긴 것이 다 that,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전에 배웠었습니다. 전 시간에요. 자,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I ate the apple. 내가 그 사과를 먹었어. 어떤 사과예요? Then you bought. 너가 샀던. 그러니까 너가 사왔던 그 사과를 내가 먹었어. 라는 그런 뜻인데요. 자, 이건 뭡니까? 관계 대명사는요. An apple. 사물이죠. 그럼 that 대신에 원래는 뭐가 나와야 돼요? which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which 말고 또 뭐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 사물, 동물일 때 that도 나온다고 그랬죠. 그 that 바로 여기서 쓰였습니다. 근데 이거의 꾸밈은요 이렇게 됩니다. 앞에 있는 애플을 꾸며주죠. 네가 사왔던 그 사과죠. 그래서 여기에서 관계 대명사는 여기서 명사절 접속사인데요. 관계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명사를 꾸며주는 건 품사가 뭐라 그랬죠? 형용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는 형용사절 역할을 한다. 형용사절 접속사 이렇게 부릅니다. 형용사절 역할을 한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거 두 개 구별하는 것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이 되겠고요. 자, 이 동격의 대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예외적인 부분인데요. 이거는 그냥 그런 것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더 자세하고 확실하고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원하는 친구들은 선생님들께 꼭 찾아오세요. 그러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동격의 대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명사 부분과 이 that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이 동격, 동등하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heard the news that his grandmother passed away. grandmother는 할머니니까 pass away라고 합시다. passed away. passed away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그 생명체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나는 들었어. 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 뉴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죠. 이걸 갖다 동격의 대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동격의 대는 잘 들어보세요. 동격의 대는 명사절 접속사에 속합니다. 근데 되게 독립적으로 쓰이는 친구라서 빼놓은 거예요. 원래 이 대는요 명사절 접속사가 맞습니다만 특징은 앞에 있는 명사와 동등한 뜻을 갖는다라고 해서 동격의 대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앞에 있는 명사가 어떤 명사가 나오냐면 추상명사라고 하는 게 나와요. 추상명사. 자, 그럼 추상명사 또 어렵죠? 추상명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보통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을 추상명사라고 하는데 그 추상명사 뒤에 that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요. 이 that은 보통 동격의 that이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좀 앞에 돌려서 보세요. 아시겠죠? 그런 추상명사로 많이 쓰이는 것이 fact, 사실, rumor, 어떤 그 소문, news, 어떤 소식, idea, 생각, opinion, 의견, belief, 어떤 믿음, 뭐 등등의 이런 그 명사들이 추상명사가 되겠는데요. 이 친구들 뒤에 that이 있으면 그것은 동격의 that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쉬운 지시 대명사와 지시 형용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지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리키는 거죠.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시 대명사는 쓰이는 that은요. 저것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시 형용사는요.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형용사라고 하는 건 뭐랬어요? 명사를 꾸며준 거라고요. 그래서 저 명사 플러스 명사 저 명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한번 해석해 볼까요? That is my car. 그것은 내 차야. 그것은 그것. 그렇죠? 또는 저것은 내 차야. 저것은 내 차야. 저것. 어떤 건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고요.
다음에 that car is mine. 저 차는 내 거야.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여기서 that의 쓰임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는 주어로 쓰였죠. 주어로 쓰였고 여기서는 명사를 꾸며준 형용사로 쓰였어요. 어쨌든 가리키는 것이 공통 요소입니다. 그래서 주어로 사용되면 그거는 지시 대명사고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그것은 지시 형용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that에 대해 설명하고요. 다음에는요, 그 14번째 줄에 있는 a few와 같은 수량 형용사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14번째 줄에 있는 a few와 관련된 문법 설명입니다. 먼저 해석부터 해보죠. Also, 또한 a few minor grammatical mistakes do not cause a big problem in communication. 자, 앞에 주어가 뭐예요? 약간의 사소한 문법적인 실수들은 do not cause, 야기시키진 않습니다. A big problem, 큰 문제를 야기시키진 않는다는 거죠. 어디에서? In communication, 의사소통에서. 그러니까 사소한 그런 그 문법적인 실수가 약간 있으면 그거는 의사소통에서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a few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여기 수량 형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량 형용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를 나타내는 거 그리고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다. 그럼 뒤에 뭐가 올까요? 당연히 명사가 오겠죠. 이제 이해가 돼요? 형용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친구라고요.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가 바로 형용사예요. 그럼 뒤에 있는 명사에 따라서 앞에 수의 형용사가 오는지 양의 형용사가 오는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수의 형용사가 오면 가산 명사가 와야 되고 양의 형용사가 오면 불가산 명사가 와야 돼요. 지금 조금 헷갈렸나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선 넘어갈게요. 수량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수와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그럼 이 형용사의 쓰임이 뭐라고 그랬어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품사라고 그랬죠. 그럼 뒤에 명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명사가 가산 명사인지 불가산 명사인지 파악하는 것이 여기서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 명사와 쓰이는 친구가 있고요. 불가산 명사와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 이렇게 따로 써놨는데요. 가산, 제가 한번 설명했었죠. 산수, 즉 셈이 가능한 명사가 가산 명사. 즉 셀 수 있는 명사를 가산 명사라고 하고요. 반대로 셀 수 없는, 못한다, 셀 수 없는 명사를 불가산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약간의, 거의 없는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일단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many와 much는요. many는 가산 명사와 쓰이고요. much는 불가산 명사와 쓰입니다. 그리고요. a few는 가산 명사와 a little는 불가산 명사와 쓰이면서 의미는 똑같이 약간의 이란 뜻이 있죠. 약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없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few가 있고요. little이 있는데 few는 역시 가산 명사, 셀 수 있는 명사와 쓰이고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와 쓰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a few minor grammatical mistakes, 실수를 셌죠. 여기 s, 명사에 s나 es가 붙어지면 그건 가산 명사고요. 붙지 못하면 그것은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냥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명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뭐는 가산 명사고 뭐는 불가산 명사야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명사에 s나 es가 붙어 있으면 그것은 가산 명사고, 이게 붙어 있으면 그것은 가산 명사고, 이게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mistakes라고 하는 거 s가 붙었기 때문에 실수라고 하는 mistake에 s가 붙은 그 복수 형태잖아요. 그래서 복수 명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사명사가 되었으므로 앞에는 a few가 와야지. 똑같은 의미를 가진 a little이 왔다? 그럼 그 문장은 틀린 부분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거는요. 계속해서 뭐라고 나왔어요? grammatical errors가 나왔죠. errors. 그렇죠. 그래서 mistakes와 errors는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요.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할지라도 계속해서 똑같은 단어 error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쓰는 것도 영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아요.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를 쓰는 게 영어의 가장 큰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mistakes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errors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예를 들고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trees가 나왔습니다. trees.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나요? yes가 붙었죠? 셀 수 있죠? 그럼 many trees, a few trees, few trees가 되어야 됩니다. 맞죠? 안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water가 있습니다. water. 자, water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much water, a little water, little water 이렇게 써주셔야지 앞에 있는 가사 명사로 쓰일 수 있는 many, a few, few 같은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s가 붙을 수 있느냐 아니면 붙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사 명사와 불가사 명사를 구별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14번째 줄에 있는 수량형용사 설명하였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